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구나를 고맙게 여기는 관계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이 8가지 지표로 결정되는 기질에 대해서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죠? 그죠? 외향 같기도 하고 내향 같기도 하고, 그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를 안다는 건요, 대화를 할 적에도 이게 아주 좋은, 말하자면 자기가 이 선두를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저 자신이 누군지 아는데 제가 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 일단 제일 먼저 아까 태도라고 그랬죠. 빨리 읽어보세요. 왼쪽이 여러분 건지 오른쪽이 여러분 건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는 말하는 게 편하나? 좀 답답해서 야야야 만나자. 그러죠. 2시간 있다가 막 2시간 동안 막 핸드폰 하고 있다가 꼭 이래요. 외향형 사람들은. 자세한 거는 만나서 얘기해. 그래요. 2시간 수다 떨고. 그런 사람들이 외향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향형들은 어때요? 내향형들도 전화를 길게 합니다. 누구하고요? 맨날 그 애하고. 맨날 말하고 허구한 날 만나는 그 베스트 프렌드하고 또 얘기한 거 아침에도 만나 얘기하고 또 저녁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향형들은요, 그 친한 그 한 사람하고는 엄청 수다를 떨고 얘기하지만 누구나 하고 친하고 있지 않아요. 외향형들은요, 어때요? 폭넓게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혹시 누구 알아? 하고 물어보면요, 나 알아.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몰라. 그냥 지가 아는 거야. 그런데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향형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향형들은 어때요?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은요, 이렇게 달라요.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 이렇습니다. 그러면 외향형과 내향형이 여러분이 결정이 되셨다면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 그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배터리가 하나씩 있어요. 네. 본토 발음으로 하면 배러리가 되겠죠. 그 배러리가 다 여러분 요새는 배러리를 없이는 정말 안 돼. 그죠? 우리가 집에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핸드폰 충전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 100%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배터리가 중요한데 모든 인간한테는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충전을 하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충전하는데 제가 여기서 외향과 내향형의 아주 큰 차이는요, 제가 많은 걸 얘기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건 바로 충전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향형들은요, 어떻게 충전하냐면은 집에 가서 배터리를 꽂아야 돼요. 충전 케이블을. 그 집에 가야지만 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 방에서 충전이 될 때 충전이 제대로 되고요. 그러니까 뭐죠? 요즘 충전 빨리 되는 거를 쾌속 충전이라고 그러나 무슨 충전이라고 하죠. 그게 빨리 됩니다. 충전이. 그래서 거기서 쉴 때 충전도 빨리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00%가 빨리 올라와서 나올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에너지가 쓰고 나면 내향형들은 무조건 충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쓰는 곳에서는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도 중간에 많이 에너지를 일찍 나왔었으면 꼭 중간에 무슨 다방이라도 옛날에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독수리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앞에. 그래서 독수리 다방에 가서 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잠깐 공강 시간에 쉬었다 와야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내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외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향은 놀랍게도 써야지 충전이 돼. 배터리를 써야 충전이 돼요. 절대로 내향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같이 첫 강의를 들었어요. 외향 친구들이요. 이제 다 너무 이제 그냥 엄청 토론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향들이 어때요? 자, 우리 독수리 다방 가자. 그리고 독수리 다방에 가면 외향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때부터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파. 그래서 어디 그럼 또 거기 가서 떡볶이 먹으러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먹어요. 그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몰려다닐 때 막 에너지가 막 충만해지면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향형이에요.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은 에너지의 충전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운더리도 달라지고 속을 드러냄도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 줄줄이 사탕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방식도 어때요? 일대 다수한테 얘기해. 외향형들은요, 사람이 많으면 신나요. 네.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얘기하면 사람이 많고 반응이 돼야지 신나는데, 내향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갑자기 얼기 시작해요. 저희 딸이 유치원 때 처음에 이렇게 왜 1년 12월 달에 왜 학예회 하잖아요. 따라라람 빠밤 빠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야. 너무 잘했어. 제가 음악하니까 우리 딸이 리듬감도 좋고 잘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첫 딸이니까 제가 비데오를 들고 걔를 가서 딱 찍으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걔를 딱 중간에다 세워갖고 아주 너무 탁탁탁 너무 잘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막 뿌듯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가서 비데오를 찍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나왔는데 청중이 몇십 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 내향형 딸은 얼어버렸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 앞에서 너무 잘하던 그 율동을 갑자기 얼어갖고 따람 빠밤 빠밤 이렇게 지금도 그 영상이 남아있어요. 왜? 내향형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쪼르기 시작해. 늘 하던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방식도 1대1로 나가게 되고 공부도 조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고3일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 나는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고3을 못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레슨 맨날 오죠. 내 동생 바이올린 연습하죠. 셋째 구르마 타고 댕기죠. 넷째 앵앵 울죠. 제가 잠시로 사실 아기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도저히 고3을 못 지내. 그래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왕내향형 아버님, 왕내향형 시어머님 그 시댁으로 유학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가 다 입을 하고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 시댁, 왕내향형 시댁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고3을 잘 지내고 좋은 대학교에 붙었어요. 걔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어때요?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향형들은 내향형 환경을 있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외향형 딸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외향형 딸이 어느 날 엄마가 음악 선생님이니까 요번에 음악 이론 공부를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러면 내가 엄마 내 친구들을 모아올게. 그래. 그래서 왜 네 친구들을 모아오냐? 그랬더니 내 친구도 같이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과외 공부를 시작을 한 거야. 저는 우리 딸 한 명한테만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은 그 외향형 딸은 공부를 한다는 건 애들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이 그 아이는 있어. 그래야지 자기는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간식도 갖다 놓고 막 친구들을 모아서 엄마하고 같이 하고 나서 다 같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 아이인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걔는 외향형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늘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음악을 하는데 우리 큰아이는 혼자 리사이트를 하는 걸 잘하고 우리 둘째 아이는 앙상블을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형이 자기의 인생하고도 연결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자, 외향형, 내향형. 여러분 차이가 나십니까? 자, 이번에 저희 아들 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2명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 누가 내향형, 누가 외향형? 네? 모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한 애가 내향형이고 저렇게 하는 게 형 왜 저래? 그러고 있는 애가 외향형이죠. 그죠? 일단 내향형들은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드러내는 게 싫어요, 일단.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 제가 사진 찍겠다고 드는 순간에는 얼굴 가린 거예요. 근데 외향형들은 형 왜 저러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드러납니다. 외향형과 내향형은. 자, 이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 이 외향형 아들, 내향형 아들은 저렇게 똑같이 사진 찍어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내향형 아들은 정리형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옷도 어떻게 했어요? 반듯하게 입었어요.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외향형은 어때요? 여기 와이셔츠 단추 하나 풀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앉은 것도 이러고, 형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게 다 증거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데서 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가족 안에서는 매일 따끈따끈한, 이 성격에 가난한 매일 따끈따끈한 얘가 매일 출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향형인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내향형인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선생님, 정치교육 오는 거, 자, 외향형인 사람이 공부 잘할까요? 내향형이 잘할까요?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본인이 내향인데 공부를 못하신 분은 외향형이 잘할 것 같고, 내향형인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내향형이 잘할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조용히 있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산만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향형이 좋습니까? 내향형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후렴이에요.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시작. 알고 보면 뭘 해야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알고 보셔야 돼요. 알고 보시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알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야.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알고 보면 기질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윽박지르거나 내 생각과 내 신념에 맞게,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고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의 기질이나 그 아이의 기질에 맞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그러면 그 아이의 정말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태도입니다. 정리형과 개방형. 정리형 여기 옆에 있는 J하고 P는요, 저희 책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judging하고 perceiving이라는 JP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형들은 어때요? 빨리 읽어보세요. 네, 정리정돈이 잘 돼야 편하다. 이래도 순서가 있고 손 가는 대로 두고, 또 이 개방형들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융통성 있는 결론을 내린다. 아까 제가 지갑 얘기하면서, 가방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행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렇죠. 이렇게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다를 떠느라고 우리 아줌마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형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먹으면서요, 먹었던 과자 껍질들을 계속 치우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정리하면서 먹어요. 보시면 그래요. 근데 개방형들은요, 지가 먹은 것도 정리 안 하고 나가요. 그쵸? 정리형들은 다 먹은 거 다 이렇게 챙겨갖고 나가면서 거기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나가는데, 개방형은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를. 그게 개방형들이에요. 그럼 참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개방형들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융통성 있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순발력 있게 행동해요. 제가 아까 저한테 이거 해주신 우리 외향적인 우리 여기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이 정리형이기보다는 개방형 같아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이거 미리 만들지도 않았어요. 불과 강의 시작하기 10분 전에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 선생님 개방형 맞다 생각했어요. 맞죠? 선생님 개방형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맞췄습니다. 여러분 박수. 제가 또 맞췄어요. 네, 왜 제가 또 맞췄냐면은 선생님의 이 순발력을 보고 맞췄죠. 네. 그래서 이런 작은 단서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캐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아노 선생님의 그런 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는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을 알게 되면 똑같은 피아노 레슨을 하더라도 걔가 내향형인지 정리형인지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 아이에 맞게 레슨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이의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죠. 맞춤 교육이 되는 거. 저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점점 이런 맞춤으로 가는 그 아이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애들을 막 나서 싸질러 나면 그냥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맞는 세상으로 변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 아닐까요? 그죠?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서울우유밖에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 맞습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혹시 추측되십니까? 네. 옛날에는 우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심지어 소화 잘 되는 우유? 그런 것까지 나와. 락토우즈가 있다, 없다, 칼슘이 있다, 고칼슘이 있다. 고르려면 너무 복잡스럽습니다. 왜?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우유 하나를 고르더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적에 이건 아빠가 해야 돼, 이건 엄마가 해야 돼, 이런 기준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요, 30년 전부터 이걸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 숙달된 조교입니다. 네, 7살서부터 이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귈 때 이래요. 엄마, 난 오늘 외향형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희는요. 그래서, 근데 걔가 말이지 약간 현실형인 것 같아. 그리고 걔가 선물을 사올 때 보니까 이거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근데 엄마 내가 걔가 맞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엄청 전문적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애들이 둘이서, 아까 우리 아들 둘 보셨죠? 걔네 둘이 싸우면 그래요, 제가. 예, 네 동생은 외향형이고 너는 내향형이잖아. 너가 사람 관계할 적에 너는 1대1로 깊이 들어가지만 네 동생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사람들 피플 펄슨이야, 걔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다면 네 동생의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네 동생의 인맥이 좀 필요할 걸? 왜냐하면은 걔가 갖고 너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네 동생은 그냥 기준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요즘에 인스타니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외향형 아들이요. 내향형은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친구로 만들어. 근데 우리 외향형 아들은 어때요? 에브리바디 친구로 만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형, 개방형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분명히 알아질 때 여러분들은 가족이 여행을 가더라도 자, 이번에 격리는 누가 맡는다? 이번에 돈은 누가 책임진다? 누가요? 정리형 딸한테 맡겨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 영수증까지 첨부해갖고 아버지한테 나중에 결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선 아빠 이번에 예산한 것보다 얼마 남았어요. 그랬어요. 야, 누구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걔가 내가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서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걔는 정리형이었거든요. 내향형이었거든요. 너무나 규모 있게 여행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태까지는 엄마가 했던 그 경비를 이제 누가 해요? 기질과 역할에 따라서 정리형인 딸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잘했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는요, 역할과 분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저는 뭐같이 보이세요? 저는 외향형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잘 통해요. 저도 개방형이에요. 약간 심한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 강의가요, 어떻게 될지 제가 이 반응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하지 않은 얘기들을 좀 했어요. 왜? 아, 오늘 강의의 분위기는 여기 와서밖에는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순발력 있게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된 대로 안 해요. 그럼 누가 화가 나요? 우리 집에 있는 반이 정리형이고 반이 개방형이거든요. 이 정리형들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 남편하고 제가 아침마당에 나갈 적에는 40분 강의를 해야지 돼요. 그럼 저희 남편의 계획 속에는 이거 끝나면 하고 해야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청중 평가단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많아. 그럼 내가 오늘 남녀 갈등, 부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의 웃음 코드가 맞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제가 거기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를 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시간은 모자르거든요. 그럼 막 당황스럽죠, 우리 남편이. 그래갖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그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당신이 이걸 못해갖고 내가 그 말을 못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청중들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계획했던 말든 그 사람들은 재미있었으면 끝이지.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랬겠어? 그 사람들은 오늘 즐겁게 이걸로 논문 쓰려는 거 아니야, 여보. 알겠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 막 열받아서 당신하고 절대로 강의를 같이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저하고 남편은 같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중들은, 시청자들은 이 다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가족 간에 너무나 명확관화하게 다른 이 다름 때문에 아, 남편과 내가 이렇게 달랐구나. 이렇게 안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 다른 것이 도움이 되는 거구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구나를 고맙게 여기는 관계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리형과 개방형 뭐가 다른가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보면 금방 알겠죠? 누가 정리형이겠어요?
당연히 정리형 보이시죠? 네, 개방형의 집과 정리형의 집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개방형은 맨날 이렇게 살고 정리형은 맨날 저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리형도 저렇게 살아요. 개방형도 저렇게 살아요. 만약에 정리형 남편이 개방형 부인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 못하고 삽니다. 부인이 맨날 살림을 저렇게 어질러 놓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맨날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호텔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호텔에 정리된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남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정리를 하다가 탈진이 되는 거죠. 정리형이 집안에 많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리형이 한 명이고 개방형이 모든 가족들의 일원이라면 아마 그 정리형인 어머님이 계시다면 항상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이 집에서 정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정리해도 다 어지러나 정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정리하는 순간 어질러 거기 때문에 나는 정리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본인이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떠냐면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리했을 때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어느 날 정리하는 사람이 매일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정리의 신이 임한다고 그러더라고. 정리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아이의 전집에 있는 1, 2, 3, 4, 5, 6, 7번이 뒤집어져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7번을 제대로 꽂아놓고 가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정리형이 된다는 거죠. 심할 경우에. 그럼 개방형은 어때요? 너무 똑바로 있는 게 힘들어서 그걸 한번 뒤집어 놔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리형과 개방형들은요, 이렇게 어지러진 상태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그 어지러진 상태에서 개방형과 정리형을 구분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개방형들은 저렇게 어질러져도 자기가 찾고 싶은 물건을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정리형은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저렇게 어질러져도 개방형은 저기서 물건을 찾는데 정리형은 절대로 못 찾아요. 그게 정리형과 개방형의 차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형이 정리를 잘하고 개방형이 어지러 놓는다는 건 아니고 그 개방형과 정리형은요, 일종의 훈련이에요. 보니까 어머니가 엄청 정리형으로 키웠으면 개방형이어도 정리형 같이 살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정리형인데도 개방형처럼 살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죄의와 피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말할 때 정리형 같기도 한데 나는 개방형이고 개방형 같은데 난 정리형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급반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형과 개방형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재 묻은 피야. 피 묻은 재야. 이렇게 말도 하죠. 그래서 죄와 피를 피 묻은 재야, 재 묻은 피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형 같으나 개방형, 개방형 같으나 정리형. 그래서 결국 이거의 정리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정리형처럼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인간관계에서는 좀 더 개방형처럼 사는 것이 인간관계에 좋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제가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말, 성숙하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형과 개방형은요, 어때요? 주변 환경에 대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정리형과 개방형은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시간관념입니다. 그래서 정리형들은요, 시간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속 안에 시계를 하나 품고 댕겨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보던 왜 피터팬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피터팬이 네버랜드라는 데 가서 뭐냐면은 이렇게 후크 선장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악어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 갑자기 동화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안에 그런 게 있는데 뭐죠? 후크 선장이 뭐냐면 손가락 대신에 그 악어한테 물렸기 때문에 후크를 갖고 다니는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악어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악어한테 그 손을 잘렸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 디즈니 영화인가요? 거기에 재밌는 만화가 나오는데 뭐냐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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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후크 선장이 떨기 시작해요. 왜? 악어가 시계를 삼켰거든요. 그래서 시계가 째깍째깍 나면 악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째깍째깍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악어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악어는 정리형 악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형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시계가 째깍째깍 삼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계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분들은 시간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늦지 않아요. 항상 5분 전. 저희 집에 저희 남편이 공부를 시킨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데 이제 어떤 공부를 시켰는데 아침에 6시에 저희 집에 오시는데요. 남편이 시계를 맞추지 않아도 돼요. 5분 전이면 띵동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남편이 신 씨였는데 우리가 스케줄 신 오셨어요. 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케줄 신.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방형들은 어때요? 시계가 있어도 시계를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기회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어때요? 남편은 정리형 만점이세요. 저는 정리형보다는 저는 개방형이 굉장히 점수가 높은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저희 집은 항상 이 갈등이 가장 높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강의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랑 가는 남편은 늘 남편이 힘들어요. 제가 항상 늦을까봐. 제가 모든 일에 자주 늦기 때문에 늦을까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심해야지 하지만 항상 일이 저는 개방형이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약점이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정리해줘요. 우리 가족의 민주화는 저희 남편의 역할이 저를 정리해 주는 거로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이런 모든 스케줄, 공적인 스케줄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지금은 옷을 입어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제가 막 여보, 지금은 화장을 할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제가 여보, 이분 떠나야 될 시간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저의 스케줄을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따라해요. 왜냐하면 정리는 저희 남편이 잘하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 남편은 늘 하던 방식, 정리형이 하든 늘 전통적인 방식으로 밖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행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보 이런 방법이 있잖아. 여보 내가 알아볼게.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줘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집의 민주화의 과정은 저의 기질이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의 기질이 저를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갈등이 없어요. 삼강오륜 그게 필요하지 않고 기질에 따른 역할의 도움으로써 민주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시면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간 겁니다. 자, 이 아들 뭐라 그랬죠? 제가 네. 저희 막내를 군대에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탈영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우리 이 아들은 아주 그냥 공군 장교로서 너무 아주 우수하게 나중에 상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이걸 했어요. 얘는 옷도 그렇고 이 규칙이 안 맞는 걸 너무 힘들어요. 제가 심지어 이 아들 때문에 너무 제가 저 개방형 엄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늦었어.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제는 버스 타고 오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타라. 그리고 제가 빨리 운전대를 잡고 걔를 빨리 가게 해주려고, 늦지 않게 해주려고. 가다 보니까 약간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자기 가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어머니 지금 새치기 한 거 아니신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이 정말 저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데 글쎄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데려다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걔의 정리형은 제가 불편해. 엄마가 규칙을 어기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정리형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왜 유명한 그 개그맨이 양심냉장고인가 뭔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양심냉장고 받는 사람들은 다 정리형일 거야. 저 개방형들은 절대로 저 양심냉장고 못 받을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개방형들은 그 순간에 그 필요한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발력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리형들은 그 순서대로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정리형과 개방형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반듯한 아이가 우리 정리형이라면 얘 누구? 중간에 있는 애가 우리 막내입니다. 네. 사진을 이렇게 얌전하게 찍는 적이 없어요. 찍어도 저렇게 일단은 뭔가 활동적이고 유동적이어야 돼요. 지금 뭐 하겠어요, 얘가? 뮤지컬 배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10년 후에 얘가 뮤지컬 배우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산업공상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개방형이니까 너는 사자 붙은 걸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너는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얘는 공부구찌가 아니야.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얘의 성격에 맞게, 기질에 맞게 우리가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카데믹 쪽에서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굉장히 정리형이었지만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너의 기질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해줄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자유롭게 자기의 원하는 걸 가게 되니까 대학교 때 햄버거도 먹을 시간이 없이 정말 저희 아들은 춤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것도 영어로 여러분 단어를 해야 되니 그게 쉽겠어요? 외국인이 가서? 근데 그걸 해내더라고. 왜? 자기가 좋아하고 본인의 기질에 맞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에서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리형이 좋아요? 개방형이 좋아요? 자, 아까 그렇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시작.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후렴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다 한 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 자, 여기 중국어 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저렇게.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외워갖고 가시면 되냐면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 4명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기질. 4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저희가 기질을 몰랐다면 우리 4명이 다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아이는 너무 범생이었어. 내향이고 아버지랑 똑같았어. 근데 둘째 아이는 안드로메다야. 여러분 안드로메다 아십니까? 네. 완전 너무나 이상형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셋째는 우리 둘이 다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부부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그런데 막내는 제가 엄마랑 좀 비슷한 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정말 비슷한 애가 나왔는데 감당이 안 돼. 왜? 저희 남편 말씀에 의하면 와이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들이 어떻게 감당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러더니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아이의 기질이 다 달라. 제가 뭐 계획하고 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난 적이 없어요. 사각형의 꼭지점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벅찼고 그 아이들의 실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에 100분의 1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저는 오늘 강의가 더 끝날 시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책을 썼어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거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시면요. 밑에 쬐끄맣게 부인 성격 알면 더 행복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남편 성격만 알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인 성격을 알아야지.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남편은 컴퓨터 회사를 하시고 저는 피아노 교수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부부 무슨 상담 전문가 뭐 이런 타이틀을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타이틀을 이렇게 갖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장 덕본 사람은 저희 부부죠. 그리고 저희 가정이었죠. 왜냐하면 이걸 몰랐다면 굉장한 갈등 안에 아주 평생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그래서 남편 성격은요, 저하고 남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정리형을 막 옹호하는 거라면 무슨 소리야, 개방형이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 성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4명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6명이 쓴 책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요, 저희는 이런 생각, 이거 운명 아니야? 우리 6명이 어쩜 이렇게 다 제각기 다른 성격일 수가 있지? 그래서 16가지 유형 중에 6명이 커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는 사위들이 제가 2명이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늘었어요. 8명. 손자가 나왔어요. 야, 이제 곧 16가지의 유형이 우리 가정에서 아마 역동적으로 나올 이 순간에 오기를 저는 너무나 기다리고 운명적인 성격 유형 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라는 책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정의 민주화는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한 거, 개별 가족의 역할과 기질에 따라 분담의 가치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데 지들끼리 너무 역할 분담이 되는 거야. 자, 너는 이거 해 갖고 와. 자, 혜찬아, 넌 이거 해. 혜성아, 넌 이거 맡아. 언니는 이거 정리해줘. 자, 둘째, 그럼 네가 해.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역동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니까요. 얘네들이 숙달된 조교예요. 7살 때부터 이거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강의를 하고 해외에 불려다니면 일부러 한 명씩 데려갔어요. 왜?
4명 데려가면요, 이게 뭐든지 나눠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평생 서원이 외동아들 되는 거예요. 외동딸 되는 거. 그죠? 냉장고에 음식이 우리는 항상 없었어요. 누가 먹느냐 항상 경쟁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낳지 않고 요즘에 낳았으면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걸 다 지난 날 늘 이게 속상하긴 한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 아들이 이런 항상 한 명씩 데려가니까 7살 때부터 조교 역할을 하고 외동아들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문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60세 할머니랑 같은 유형으로 워크숍하고, 그러면 그 할머니 60세 할머니가 그러세요. 우리 남편보다 얘하고 말이 더 잘 통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같은 유형별로 묶어주니까. 누가 더 책임감이 강할까요? 피가 더 책임감이 강할까요? 죄가 더 책임감이 강할까요? 이런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하면 아마 여기 정리형들, 우리 정리형 아까 우리 이 선생님일 것 같은데, 정리형 선생님, 책임감이 죄가 더 강할까요? 피가 더 강할까요? 제가 여쭤봅니다. 피 찍어봅니다. 네. 선생님 정리형이시죠? 네, 그리고 정리형이시고 내향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내향형, 정리형들은 항상 사람들을 배려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감이 참 많으셨을 텐데도 정리형이 개방형이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답은 정리형들은 늘 루틴대로, 하던 대로 하니까 참 소소한 일에 정확하게 오늘 시간도 지켜오시고, 제가 혹시 늦을까봐 미리 와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죠? 예, 그런 이 정치호 연구원 딱 책임감, 이렇게 오시는 거 정리형 너무 맞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책임감. 그럼 우리 개방형이 책임이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있죠. 보통 책임감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감이 있으세요, 저분은. 근데요, 책임감이 있다 없다 하시는 거 아세요? 본인이 관심 없는 데는 책임감 없으세요. 그죠? 저 끄덕이시는 거 보세요. 본인이 정말 느끼는 책임감은 정리형이 기대도 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책임감 없어.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넌 네 건 그렇게 잘하면서 이걸 어떻게 소홀할 수 있냐. 그런 말 많이 들으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형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피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데다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엄청난에 밑줄 그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다 말 못하고 이제 거의 끝나야 되겠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 저는 이제 캠페인입니다. 자, 내가 민주주의 캠페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놨어요. 내가 편하면 어떻다? 내가 신나고 편하면 반드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 내가 막 좋아하면 한쪽에서는 막 어려워한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반드시 어려워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좋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한편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성숙한 그런 어떤 민주화예요. 여러분, 민주화에서 한쪽이 너무 좋아하면 사실은 이쪽에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포퓰리즘이 나오면 어떡하지?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양쪽의 가치를 다 인정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거. 맞을까요? 전 민주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배운 민주주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가정과 민주주의 캠페인은 뭐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격과 기질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암기 과목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편의 성격이 부인의 성격이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넌 누굴 닮았니? 이렇게 생각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돌판에 새겨야 돼. 그래서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신비. 마음에 새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다니면 어떤 부인이요, 갑자기 저희를 데리러 오면서 막 저희한테 막 수첩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적어놓고 다닌대.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너무 열받게 하면 뭐였지 하고 탁 꺼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 그래서 후 하고 이제 숨을 내쉰대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래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 성격 바꾸기, 배우자 길들이기 가능할까요? 불가능.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네. 너 내 뱃속에서 나온 애 맞냐? 이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 성격을 바꾼다든지 배우자 길들이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야 된다? 알고 보면 행복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격도 못 바꾸면서 무슨 애들 성격 바꾸겠다고.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자기 성격도 못 바꾸면서 무슨 남의 성격을 바꾸겠다 그러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 오늘 못하고 뭡니까? 16가지 유형, 이렇게 많은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일부러 막 색깔도 다르고 막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똑같은 유형이 나왔다 그래도 사실은 똑같지 않아. 왜?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점수가 더 낮을 수도 있고 점수가 비슷해도 부모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 세상엔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그 다름을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제가 해봅니다. 다수결로 정하는 가족여행 또는 강점에 따라서 분담하는 가사일, 진학지도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대입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민주화는 개별 가족 구성의 역할과 기질에 따라서 분담의 가치가 같다는 그 전제 아래서 출발한다.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죠? 큰 시너지를 내서 엄청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야지 되고 이런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이 상대방의 서로 역할과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기질을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다면, 정말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꼽힐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행복한 민주주의 그리고 행복한 진정성 있는 역할과 분담의 기질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잘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